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정책부 이진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 6.7조 푼다. 경기 부양 가능할까? 6조 7천억 원 규모의 이 추경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이 6조 7천억 원은 2조 2천억 원이 바로 이 미세먼지 관련돼서 그리고 경기 측면에서는 4조 5천억 원이 투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정부 쪽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또 해결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또 일자리는 7만 3천 개를 창출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추경 예산안이 바로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되게 되는 건데요. 좀 볼까요? 자, 이진성 기자. 네네. 이 추경, 이 편성 배경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번엔 정부가 이제 4년 만에 네. 이제 적자 구체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미세먼지 날로 이제 악화하는 미세먼지 대응하고 이제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이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어떤 그런 판단으로 이번엔 추경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재정 우려에 대한 그런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IMF도 권고를 했듯이 지금 경제가 이제 위기로 가는 하방 리스크에 적절하게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어떤 그런 판단이 좀 무게 있게 논의됐던 것 같습니다. 네. 민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돼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민생 차원에서는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자금을 투여할 정도로 지금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 고용 조항이 매달 발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여기 나와서 그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어떤 주도하는 어떤 민간 일자리 중에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제조업 일자리가 이제 11개월 연속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쵸, 수출도 안 좋고 이제 반도체 단가 하락 영향도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마치 이번에 추경 같이 어떤 단기적으로 이제 예산을 투입한 일자리만 늘어났을 뿐 민간에서 전혀 지금 반응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대로 가다가는 더 악화할 수 있다. 네. 오늘 또 GDP도 나왔는데 네. 그걸 어느 정도 또 예상을 하고 미리 또 추경을 또 편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많이 있는데 추경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 올해 예산이 정부가 이제 집행하는 미세먼지 예산과 또는 이제 경기 부양 예산이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추경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을 이제 한 9% 정도 전년 대비 높게 잡았고 또 그 중에 61%를 1, 2분기에 집중 투입한다라는 정책을 발표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번에 추경 6조 7천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이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을 하는 건가요? 더 심각하다는 거죠, 사실.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집중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더 필요하다. 어떤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만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다 추경을 한단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좀 예산을 적정하게 많이 잡아놓지 왜 매번 이렇게 추경을 하는지. 이제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게 왜 처음에 예산안을 짤 때 적절한 그 금액을 설정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걷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느냐. 제대로 어떤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계속 저희가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뭐라고 답하나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제 충분히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과 여러 가지 이제 업계의 감안해서 이제 짰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지금 너무 작년에도 이제
초과 세수가 되게 많이 잡힌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의 뭐 몇십조 단위로 남았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정부도 좀 책임감을 갖고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너무 경제를 좀 낙관했던 것 같아요. 네, 경기를 좋게 보고 짰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 추경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너무 긍정적인 그런 희망이 섞인 네, 그런 뭐 예산안이 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은 저도 되게 아쉬운 측면이 네. 있어요. 오늘 이제 한국은행 GDP 속보치가 나왔을 네. 때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한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미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이제 필요한 분석 코멘트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경제학계에서는 다 알고 이미 있는데 어려울 정부가, 거다. 네. 제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 달 반 전에 정부가 이제 발표한 그린북 이제 경제 전망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거기에서도 경제가 견고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응답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반 만에 지금 네. GDP 0.3% 전분기 대비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또 올해 또 그렇게 예산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이 네.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는 좀 정부의 좀 실책을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뭐 경기 상황을 보면 추경의 필요성이 좀 인정이 되지만 규모 측면에서는 좀 아쉬워요. 우리 사실 추경 한 10조 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 IMF 건고안도 9조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6조 7천억 원 상당히 적게 나왔거든요. 이건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 부분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 하강이 이제 우려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이제 추경 규모가 이제 턱없이 적다. 뭐 이런 말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결산 잉여금과 기금 특별회계 여유자금 등 이제 추경에 필요한 재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원이 남은 게 3조 1천억 원밖에 남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초과세에서 돈을 많이 걷었는데 뭐 이중은 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그리고 이제 뭐 채무상환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었고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추경을 편성한다는 논의가 있을 때부터 이제 명분 없는 추경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확정 재정을 펴고 있는데 왜 또 추경이 필요하냐? 그리고 정책 실패 아니냐?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경제 위기라고 했을 때 정부만은 위기라고 안 했지 않느냐. 네. 실제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추경이 필요하냐. 네. 그럼 이거 경제 위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여러 논의들 되게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일단 IMF가 공고한 9조 원보다 좀 아래에서 설정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한 6조 7천억 정도 네.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총선 앞두고 있어서 뭐 총선용 추경이다라는 말 계속 지적을 또 받고 있는 그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돈이 없어서 요 정도 추경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그 정도도 지금 절반 정도가 적자부채를 그렇죠. 발행해서 빚내기 빚내기. 추경이라는 거죠. 이건 문제 없는 거예요. 뭐 그 정도 규모는 사실은 이제 큰 무리는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 추경으로 한 39.4% 정도로 전망이 되거든요. 원래 이제 38.몇 %, 네. 2%인가 그랬다가 이제 소폭 올라가는 수준인데 이게 이제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되게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일본은 222.4%, 뭐 프랑스는 123.5%, 미국도 110.5%, 뭐 독일도 76.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재정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현재는 보이는데 하지만 이제 국가 재정 비율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 상황일 거고 뭐 이 시간에도 많이 다뤘지만 공교 무상교육도 있고 생활 밀착형 SOC도 있고 돈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네네. 증세 없이 이렇게 간다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정부의 목표치가 사실 그 GDP 대비 40% 초반을 이제 중기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달성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증세는 필요하고요. 사실 증세 없이 네. 빚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문재인 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무상교육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선심성 어떤 복지 정책을 꺼내든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는 점점 예산이 이제 계속 필요한 사업들이고 네. 인구는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는 이제 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제 그 청구되는 그런 영수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미래 세대에게 또 부담을 또 지어지는 또 네. 결과가 되지 않을까 또 우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추경 6조 7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미 뭐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방송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미세먼지 해결에 2조 2천억 네. 들어가고요. 그래서 민생 지원, 그러니까 경제 활력 제고에 4조 5천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순수 미세먼지 예산은 1조 5천억 원 수준이고요. 이제 산불 예방이 이제 7천억 원이 편성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2조 2천억. 네네네. 현재 이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이제 본 예산의 네. 1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이제 3조가 넘는 금액이 이제 미세먼지 대책에 쓰여지는 부분이고요. 네. 뭐 보면은 이제 사실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네. 뭐 경유차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저감 조치 지원에 8천억 원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올해 15만 대에서 추가로 25만 대 더 폐차 지원을 해가지고 40만 대까지 폐차를 지원하겠다. 네. 라는 이렇게 40만 대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한 7천 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네, 그리고 그래서 7천 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정말 뜯어보니까 기존 사업을 다 확대하는 내용이 일단 대다수인 거예요. 네. 정말 필요한 거는 뭐 한중 그 공동 연구, 뭐 공동 예보 시스템 이런 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중국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이게 실효성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정부가 이번에 추경 편성을 얘기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국내 유입량이 줄고 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 2000년 초반쯤에 뭐 가령 2014년도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32만 4천 톤이 배출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2017년에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19년까지 3년간 미세먼지를 4만 톤 감축한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뜯어보면 올해 이제 2014년 32만 4천 톤에서 이제 올해는 28만 4천 톤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서 1만 7천 톤을 빼도 몇만 톤이 남아요. 무슨 말이냐면 매년 수천 톤 이상을 감축해 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매년 미세먼지 때문에 올해는 더 심해졌어. 올해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실제로 올 초에는 이제 역대 최대 미세먼지 발생량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서 이거 아무리 줄여봤자 해외에서 국외에서 유입되는 양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국외 미세먼지 쪽에 상당수가 잡혀 있는데 네. 그거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국내 어떤 말 그대로 조기 폐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네. 이게 조기 폐차고 한다고 해서 무상으로 조기 폐차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신차를 구입할 때 일부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을 지원해 주는 정도인데 네. 이게 사실상 그 그것만 봐도 저소득층 실효성이 별로 사람들한테 없네요.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고요. 7천 톤 뭐 감축한다고 해도 이게 뭐 획기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준도 아닐 것 같고 중국과의 문제를 더 먼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대응에 이제 또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추경이 경기 하강을 정말 막을 수 있을지 경기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던지세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추경이 일부가 편성이 됐는데요. 네. 뭐 그런 정책 노력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수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기 네.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은 있겠지만 사실 이제 하강 속도가 너무 빠른 상황에서 6조 7천억. 이제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확정적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하강을 막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과연 6조 7천억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실제로 사업들 보면은 노후 지방 SOC 교체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경기당 효과라기보다는 도로 뜯어고치는 그런 수준의 네. 그런 그래서 옛날도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사업들 좀 그만해야 된다. 근데 그런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복지 정책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요. 경제 활력 정책은 아니거든요.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으로 과연 뭐 0.1%포인트 재고 효과가 있다는 건지 사실 좀 잘 이해는 안 돼서 이거 좀 더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문제는 시기예요. 이게 시기도 경제 성장률에 상당히 큰 변수인데 지금 국회가 아주 난장판입니다. 이게 국회 네. 통과해야지 되잖아요. 빨리 통과가 되고 편성이 돼야 이게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 네네. 통과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6조 7천억 원의 숫자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약간 이제 명분은 있습니다. IMF가 이제 공고한 내용이 있기 네. 때문에 그 구조라는 명분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 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이제 어떤 뺄 건 빼고 필요한 것만 핵심만 추리자라는 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늘 경기에 대해서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비판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까지 해주지 않았냐. 근데도 경기가 이러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의 네. 6조 7천억 원은 정말 필요한 것만 줄었다라는 어떤 대응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구조가 넘었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겠지만 네. 이 금액을 이렇게 6조 7천억 원 정도로 설정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야당의 공세를 감안해서 추린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당 이런 데서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게 쉽지만은 네.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명분 측면에서 이거는 또 어렵지만 지금 국회 상황이 어렵지만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시각이신 거고요. 자, 이거 뭐 규모가 작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사실 2차 추경 얘기가 지금 솔솔 또 나와요. 한 해에 2차 추경을 했던 적도 뭐 몇 번 있더라고요. 있죠. 네, 가능성 있는 거예요. 가능성 저는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번 추경이 제 판단에서는 또는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했던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네.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총선을 앞두고 경기가 계속 하향 시그널을 그리게 되면 이게 민생 안정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누군가에겐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국당에서 늘 공격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위기죠. 네네네.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2차 추경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완전하게 이제 2차 추경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 상황이고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정책부 이진성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추경안이 확정이 됐지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서 이 추경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정책이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추가 정책이 또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뉴스를 재구성해 봤습니다.